저도 본 계좌에 있는 코인들을 보면 한숨이 진짜 턱턱 막히거든요. 저도 진짜 많은 시드가 코인에 묶여 있고, 코인에 물려가지고 주식으로 도망하는 거 아니냐, 코인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주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꾸준히 오늘은 뼈 때리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갑자기 무섭게 시작하시네요. 어떤 거죠? 요즘에 유튜브 댓글이랑 팬딩 댓글에 진짜 많이 들어오는 질문 하나가 있거든요. 꾸준히 코인 안 되니까 주식으로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 PTSD가 또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 이야기들. 코인에 물려가지고 주식으로 도망하는 거 아니냐, 코인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주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질문들이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라도 아마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제 코슈경제 채널이 21년도에 원래는 코인 전문 채널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최근 몇 달 사이에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원자재까지 다양하게 좀 다루고 있다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채널이 통째로 바뀌었나? 라는 것처럼 좀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속 시원하게 우리 코술 경제 채널이 왜 이렇게 바뀐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채널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건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채널이 바뀐 것처럼 보이긴 해요. 저희가 매크로 관점으로 코인 시장을 분석해보긴 했지만 주식 시장을 디테일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었잖아요. 사실 암호화폐 분석을 주로 하는 채널이긴 맞죠. 근데 최근에 올라온 콘텐츠들을 보시면 뭐 미국 주식이나 반도체, 뭐 전력 인프라라든가 코스피 같은 건 물론이고 우라늄이나 구리 같은 원자재까지 다루고 있는 범위가 확 넓어졌잖아요. 이걸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는 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주식 채널로 갈아타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채널 이름 자체도 몇 번 바뀌긴 했잖아요. 맞아요. 저희 채널 이름이 원래 초창기에 코인 이슈였죠. 그러다 코인 이슈 경제 채널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또 코슈 경제 채널로 리브랜딩이 됐죠. 채널 이름이 이렇게 3번이나 바뀐 데는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21년도에 유튜브를 처음 개설했을 때 그때 코인만 다뤘었죠. 가끔씩 제가 그때 방송을 지금도 보거든요. 그때도 지금처럼 열심히는 하기는 했어요. 하긴 했는데 막 XRP를 막 구글에 검색해서 이것저것 막 연결시키고 설명하고 갖다 껴 맞추고, 사실 그때 그 영상을 지금 다시 보면 좀 부끄러워서 어디 숨고 싶을 정도거든요.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그때는 제가 봐도 좀 창피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걸 많이 느꼈고, 경제 공부며 좀 매크로 관점이며 좀 밤새가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냥 이런 기사들을 좀 위주로 봤다고 하면, 지금은 금리나 아니면 환율, 아니면 정책이나 뭐 글로벌 자산 흐름을 좀 보면서 코인 한 자산에만 좀 국한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변화를 준 게 코인 이슈 뒤에 경제 채널을 붙인 거예요. 우리는 코인도 다루지만 매크로적 관점으로 좀 다양한 자산들을 다룬다 라는 걸 좀 어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앞에 코인자가 붙다 보니까 이 채널은 코인 채널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게 박혀서 매크로나 주식 컨텐츠를 올려도 그 무게가 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코인자를 빼고 코슈 경제 채널로 바꾼 거죠. 그래서 그게 코인 버리는 거 아니냐는 오해로 이어진 거고요. 맞아요. 일부 시청자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채널명을 바꾸기 전에 하우스에 계신 분들한테도 채널명 공모전을 열어가지고 여러 의견들도 듣고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선택한 이름이기도 하고요. 로고도 유님 아시죠? 거의 한 달 가까이 저희가 디자이너분한테 의뢰해서 만들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 고민이나 걱정은 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고, 코인자가 빠졌다는 그냥 표면적인 변화만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하우스 멤버십 회원분들이 이 채널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공모전도 하고 그렇게 변경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슈라는 이름에는 코인 이슈에서 시작한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 위에 더 큰 그림을 얻는다, 그런 좀 장대한 뜻이 담겨 있는 거라, 코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들을 관리하면서 투자 시장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겠다라는 결심으로 만든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솔직히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지금 코인 시장이 힘들어서인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솔직히 좀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요즘 코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지점이 뭘 기준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 방향을 보고 알트를 따라가는 구조. 유동성만 풀리면 시장 전체가 같이 움직이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월가 기관들이 진입하면서 이제는 금리나 환율, 정책이나 ETF까지 시장 키워드가 너무 많아졌죠.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를 보면 다른 게 엇갈리고, 맞는 말 같은데 결과는 또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통하던 방식이 더 이상 잘 안 먹힌다, 이 부분에서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코인 투자자분들이 막히는 부분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점은 옛날 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2018년
2021년, 2024년 불장까지 총 3번을 겪으셨잖아요. 지금이랑 그때 시장이 얼마나 다른지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듣고 보니까 무슨 고인물 같네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전 3번의 상승장과 지금은 시장 구조 자체가 아예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2021년도 불장 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는 코인 시장 내부 논리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장이었거든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가 따라가고요. 유동성이 들어오면 웬만한 코인들은 다 같이 움직이던 구조였고요. 매크로는 금리가 크게 중요한 시기라기보다 암호화폐 시장이 좀 내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죠. 그때는 진짜 유튜브 틀어놓고 올라갈 거다 하는 코인들 그냥 매수하면 다 오르던 시기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절대 안 통하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코인 시장이 금리나 환율 이런 정책 같은 이런 외부 변수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코인만 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구간들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가파르게 진행이 됐다는 점이죠. 시장 환경은 빠르게 바뀌었는데 투자자분들이 쓰고 있는 기준과 상식은 2021년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1년도식 프레임으로 지금 시장을 해석한다? 맞는 말처럼 들릴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과거 방식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지어 비트코인 자체도 이제 매크로에서 자유롭지 않죠. 24년도 비트코인형으로 ETF 승인된 이후부터는 미국 증시랑 동조화된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외부 변수를 보지 않으면 코인 차트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의 자산 시장을 한 단어로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단어로 뉴노멀의 시대라고 봅니다. 뉴노멀은 우리말로 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이죠.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은 시대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자산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AI 혁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죠. 이 흐름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왔거든요. 빅테크의 한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반도체나 전력, 그리고 데이터나 원자재, 코인까지 다 흔들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게 뉴노멀의 한 단면이라고 봐요. 크립토도 마찬가지죠. 과거처럼 변방에 머물러 있는 시장이 아니죠. 제도권 안으로 점점 편입되면서 성장 중에 있고요. ETF나 규제 정비, 그리고 기관 참여라던가 혹은 실제 제도권 인력들과 자본들이 크립토 시장을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코인이 더 이상 외딴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의 변화, 이 모든 게 코인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AI, 빅테크, 크립토 요 세 가지가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은 흐름 안에서 진화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투자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어느 한 자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전 이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시장은 코인 단일 자산만으로는 수익을 내기에는 비효율적인 구간이라 보거든요. 미국 주식이나 혹은 국내 주식 그리고 금 같은 원자재까지 함께 구성하는 이런 분산 전략이 오히려 수익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하우스 전략도 실제로 이렇게 바뀌었죠. 얼마 전부터 우리 하우스 방송에서 제가 실제로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공식처럼 공개하는 콘텐츠를 시작을 했죠. 제가 어떤 종목들을 담았는지 포슈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보시면 좀 정답이 되실 거예요. 혹시 윤희님도 보셨나요? 열심히 그거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그게 코인 단일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주식이나 아니면 원자재, 크립토를 좀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지금 국장이 잘 되니까 단기 트렌드를 쫓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바뀐 시대에 맞는 투자 프레임으로 시장을 좀 대응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하우스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코슈 포트폴리오라는 게 그럼 정확히 어떤 관점인가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코인과 주식을 나누지 않고 기술 혁신이라는 기준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관점. 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게 코인인가? 주식인가? 이게 먼저였죠. 자산 형태를 먼저 따졌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 기술이 5년, 10년 뒤에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 기술이 블록체인 위에 있으면 코인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 기업이 구조 안에 있으면 주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코인하고 주식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하나의 기술 혁신이라는 기준점 위에 올려놓고 비중을 나누는 방법인데요. AI나 데이터 센터, 반도체,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그와 연결된 크립토 생태계까지 다 같은 맥락에서 보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는 흐름이 있다고 치면 그 흐름은 미국 빅테크에서 시작해서 반도체로 가고요. 전력 인프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 변압기, SMR 부품으로 가면서 우주 데이터 센터 소부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AI 관련 크립토 프로젝트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거죠. 이야기만 들어봤을 땐 다른 섹터 같겠지만 같은 한 줄기라는 거죠. 이건 코인 시장, 이건 주식 시장으로 나눠서 보면 한쪽 흐름을 통째로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기술 흐름을 자산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관점의 핵심은 어디에 상장되어 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기술 흐름 위에 올라타 있느냐죠. 이게 이론은 좋은데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우스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제 시드가 다 코인에 물려 있는데 어떻게 주식이랑 원자재로 포트폴리오를 배분해요? 이런 말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사실 코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사실 저도 본 계좌에 있는 코인들을 보면 한숨이 진짜 턱턱 막히거든요. 저도 진짜 많은 시드가 코인에 묶여 있고 그래서 아마 공통적으로 겪는 느낌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준비 중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 코인을 손해보면서 정리하고 주식으로 옮기는 방법보다는 좀 조금씩 단계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식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나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알트코인부터 한번 볼게요. 알트코인은 개별 종목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죠. 어떤 알트는 비트코인이 횡보해도 단기적으로 막 수십 %씩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 올해 안에 들고 계신 알트코인 중에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다, 그런 종목이 있다 하시면 반드시 익절하셔서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바로 주식으로 옮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현금으로 확보하시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다른 자산에 배분을 하시는 거죠. 대신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다른 알트코인으로 가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알트코인들이 다음 사이클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조건 다른 자산에 배분을 하더라도 우량주에 넣으시는 게 맞죠. 그럼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요? 비트랑 이더는 좀 다른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알트처럼 빠르게 익절하는 자산은 아니라고 봐요. 비트 이더가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천천히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면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현금을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면서 점진적으로 옮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점진적이어야 되냐면요, 비트 이더가 상승하는 구간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좋은 시기일 거거든요. 그 시점엔 미국 주식도 같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국내 주식도 높은 확률로 그럴 수 있고요. 한꺼번에 다 옮기게 되면 주식도 비싸게 사시는 부담이 생길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코인이 오를 때마다 현금을 천천히 모으고요. 주식이 조정을 받을 때 그 현금으로 사들어가는 그런 호흡이 가장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리고 큰 흐름에서 시장이 좀 종료되는 사이클에 가깝다 하시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최우선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시장 사이클 위해서 자연스럽게 비중을 옮기는 거네요. 맞아요. 지금 코인 비중이 100%여도 괜찮습니다. 시장 사이클을 활용하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충분히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저는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확정하고 주식시장으로 옮기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시장이 도와주는 시점에 비중을 천천히 옮기거나 혹은 시장의 큰 사이클을 보고 현금을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정리가 아니라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즈님, 앞으로 비트코인 올라갈 걸로 보세요? 아니면 하락할 걸로 보세요? 지금 미국 국가 이란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열려있는 상태긴 하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틀려도 욕먹고 맞춰도 욕먹고 이 정도면 닌자인데요, 질문이.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저는 암호화폐 시장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죠. 국제유가가 하락한다는 건 시장 금리도 하락한다는 거거든요.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기관들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을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험성 자산 시장에 돈이 흐르게 되죠. 그럼 주식시장에도 혹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유동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주식시장에서도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소외주나 중소형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암호화폐 시장 또한 상승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몇 년째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들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여름에 기회가 온다면 무조건 잡아야죠. 그래서 짧은 호흡으로 일일이 하기보다는 큰 변곡점만 놓치지 않으시면 된다. 라는 게 오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채널이 오늘 막 갑자기 주식이랑 원자재로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하우스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다루는 방송도 그렇고, 저희가 매크로적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다 보니까, 사실 몇 년 전부터 뭐 환율이나 금리, 채권까지도 다 다뤘었죠. 그리고 주식하고 원자재도 그 안에서 좀 같이 다뤄왔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팔런티어나 아니면 인텔 같은 이런 미국 기업들이 있죠. 지금은 다들 아시는 이름이지만 저희가 하우스 방송에서 다뤘을 때는 거의 시장에서도 바닥권에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몰랐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기업들이 언젠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지금처럼 포트폴리오 구성을 막 이렇게 명확하게 잡아서 다루지 않았던 것뿐이지 주제 단위로 좀 흘러가는 콘텐츠 안에서 자연스럽게 좀 녹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바뀐 거네요? 그렇죠. 방향은 그대로고 그 방향을 시청자분들이 좀 더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구조를 정리한 거죠. 예전에는 한 영상 안에 매크로나 코인, 주식 얘기가 다 같이 들어가서 좀 흐릿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제별로 자산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다루고 있죠. 코인 회차,
미국 주식 회차, 한국 주식 회차, 원자재 회차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들고 있는 자산에 맞춰서 보실 수 있게끔 된 거죠. 근데 이 변화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전히 저희 채널의 메인 투자처는 코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코인을 뭐 매도하고 다른 데로 가세요. 주식 사세요. 이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코인이라는 자산은 코슈 채널 중심에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위에 무기를 더 얻는 것 뿐이거든요. 투자를 바로 해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큰 흐름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장은 어느 날 막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조용히 방향을 틀고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는 경우가 엄청 많죠. 그때 가서 막 뒤늦게 따라가려면 부담이 훨씬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행동이 아니라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는 언제나 이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코인도 어렵고 시장도 복잡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변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게 당연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담을 한 번에 안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정리해드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서두를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흐름을 이해하면서 좀 차분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시장을 전쟁터에 비교한 게 한 500번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투자 시장은 막 총알도 날아다니고 폭격이 떨어지고 어디서 막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전쟁터 같거든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양한 자산으로 무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참 한 가지 무기로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좀 속상할 때가 많아요. 저희 하우스만의 장점이 뭐냐면요. 그동안 시장을 매크로적 관점으로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쓰더라도 그 누구보다도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한 가지 무기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딱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저는 좀 한눈만 팬다고 코인 한 가지 무기로만 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디님 좀 목숨이 열어져요? 한동만 팬다고 될 것 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웬만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좀 더 끈기 있고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을 몇 년 들고 갈 수 있는 끈기다 100% 주식시장에서는 전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겁부터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장의 큰 흐름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전쟁터에서 다양한 무기를 좀 다룰 수 있게끔 제가 좀 든든하게 받쳐드리고 싶은 생각이 크거든요. 채널이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무기가 늘어난 겁니다. 오늘도 잠깐만 얘기하자고 하셔놓고 얘기가 길어졌는데 한번 싹 정리해주세요. 제가 좀 말이 많죠? 알겠어요. 오늘은 좀 짧게 정리하고 끝낼게요. 제가 투자를 그래도 좀 나이치고는 조금 오래를 했거든요. 한 10년이 이제 넘다 보니까 좀 투자를 하다 보면 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좀 하락을 두려워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상승을 저는 끝까지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계산을 하죠.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 혹시나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일까? 조금이라도 수익이 났으니까 일단 챙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시장은 늘 가장 많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방향성을 딱 바꿔버려요. 그때부터는 투자자들이 상상하는 거를 뛰어넘을 정도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랠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승 흐름에 타고 있지 않죠. 조금 오른 뒤에 팔았고 더 오르면 비싸 보였고 결국 가장 큰 그 상승 구간을 많은 분들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말 굉장히 무겁네요. 돌이켜보면 투자 인생을 바꾼 수익은 수십 번의 단기 매매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니거든요. 단 한 번의 큰 상승 추세에 훌륭한 기업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경험들, 그게 자산의 대부분을 만들어줬거든요. 제 경험상. 투자 시장에서 매매 횟수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큰 흐름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인내에서 수익률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지금처럼 아무도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조용히 매수하고 시장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드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결국 시장은 매일매일 시장을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방향성을 읽고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또 다른 기회를 주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는 지금과 같은 공포 속에서 시작이 되고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하게 좀 풀어낸 시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슈님은 코인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솔직한 의견도 너무 좋습니다. 뭐 쌍노무 뭐 XX 뭐 욕도 좋아요. 뭐 댓글 보면서 눈물 흘리면 되는 거니까 제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영상을 좀 제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희가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해오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눈 시간이 많이 없었죠. 근데 그런 시간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게 가장 크거든요. 소통.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민감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 그리고 좀 PTSD가 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피디님도 아주 민감하고 PTSD를 불러일으킬 만한 주제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PTSD 올 수 있는 주제로 준비해보겠습니다. 도수 더 높은 걸로 준비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 적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 아시죠? 내부의 적은 킬러.